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설시장 구조조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오는 19일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해 특별 공동검사를 실시합니다. 앞으로 KTX 정차역 등 역세권에선 용적률과 건폐율을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5배까지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은행들이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보증 한도 확대 등 지원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조정받으면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가 0.02% 내리면서 1878선을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05% 내리면서 49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수급별로 살펴보더라도 이 외국인과 기관의 팽팽한 대결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이런 양상이 나타났고요. 투신권의 매물이 도드라지게 계속해서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0월 5일 화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앞서 뉴욕 증시가 짙은 관망세 속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오늘장을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코스피 지수 닷새 만에 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크지 않은 가운데 오늘 약보합에서 마감했습니다. 1878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1874포인트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오전 한때 잠깐 상승으로 흐름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약보합권에서 진행됐습니다. 오늘장 기관 쪽에서 발목을 잡았는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15거래일 연속 매수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매수 물량은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외국인이 2,3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나고요. 장중에 매수하던 개인 쪽에서는 장 마감에 임박해서 매도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개인이 497억 원, 기관 쪽에서는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면서 2,8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3,400억 원 넘는 물량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2거래일 연속으로 조정 양상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49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 또한 이 부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493포인트 출발한 이후에 오전 한때에는 상승으로 흐름을 지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발목을 잡으면서 10시간 지나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수급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40억 원, 개인이 90억 원 정도 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 역시 매도 포지션을 유지했는데요. 기관 쪽에서 100억 원 넘는 물량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7거래일 연속 하락했었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장에서는 그 경계감에 반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88원 20전 오르면서 1130원 50전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1128원에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하락에 따른 경계감이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유로존의 우려감이 재부각되면서 글로벌 달러화가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반등폭도 크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IT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0.9% 내렸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반면에 강보합에 마감했고요. 포스코도 1.5% 올랐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신한지도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2%대로 올랐습니다. 삼성생명 내렸고요. 반면에 한국전력이 3%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4흘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기아차 역시 올랐고요. KB금융도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2% 올랐습니다. 서울반도체는 내렸고요. SK브로드밴드와 포스코 ICT가 오르는 가운데 CJ 옵쇼핑과 동서가 내렸습니다. 다음이 4.7% 올랐습니다. 인터넷 게임주 강세의 다음, 네오이지 게임즈, SK컴즈까지 상승 흐름을 유지했고요. 반면에 OCI 머티리얼즈, 메가스터디가 약보합에서 2%대로 내렸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전기가스주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종지수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전력과 지역 난방공사가 상승 흐름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 4%대로 올랐습니다. 삼천리가 강보합에 마감했고요. 경남에너지 1.2% 올랐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조선 관련주들도 올랐습니다. 수주 개선 기대감에 올랐는데요.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STX가 3% 올랐고요. STX 조선해양이 4% 가까이 올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 하이로코리아가 2.8% 오르면서 조선주와 조선기자재주 함께 올랐습니다. 네, 이보다 중국주들이 조금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 개선 기대감에 올랐는데요.
중국 원양자원이 4.9% 올랐습니다. 쓰리노드 디지털이 3.5% 올랐고요. 나머지도 강보합에서 1%대로 오르면서 국내 상장 중국 기업주 오늘까지 상승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인터넷 게임주들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NHN이 3.3% 올랐습니다. SK컴즈가 6% 큰 폭으로 올랐고요. 다음과 네오이즈 게임즈, 액토즈 소프트가 4%대로 오르면서 인터넷 게임주가 강세였습니다. 반면에 IT주들은 4분기까지 실적 둔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오늘장에서 약세였습니다. LG전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만이 상승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까지 2%에서 약보합권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불안했던 업종은 화학주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해서 매도했는데요. LG화학이 2.4% 내렸습니다. SK에너지가 3.7% 내렸고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3.5%, 제일모직이 4% 급락하면서 화학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많이 줄어든 가운데 오늘장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도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처음보다는 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오늘장 어땠습니까? 네, 일단 오늘 시가에서 이제 외국인 선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외국인들도 선물 소폭이지만 매수 전환을 해준 모습이었고요. 그 오전장에서는 한 100억, 200억 정도밖에 매수세를 안 보였었지만 결국에는 오늘까지 해서 15거래 연속 매수세를 확대를 했고요. 또 종가상으로 현재 보시면은 2,300억 이상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흐름들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서 그 차익에서 2,080억, 비차익에서도 시가에서는 매도세로 출발했지만 결국 종가 왔을 때는 2,000억 가까이 매수세로 들어오면서 프로그램에서만 4,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쉬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동안 소외되었었던 그런 전기가스 업종이나 건설 업종, 그리고 금융 업종들 매수세를 확대를 하면서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힘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줬고요. 오늘 좀 시장의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인터넷주들이나 또 전기가스를 중심으로 한 방어주들, 또 배당 모멘텀이 있고 또 환율 하락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수주들 중심으로 순환매가 상당히 많이 돌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되고 있지만 실적주들의 개별적인 강세 흐름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상세로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원화 강세, 달러 약세에 대한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서 시작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은 지금 9월 달부터 봤을 때 5조 이상 매수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의 흐름이 지속되는 한 지수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들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조금 약간은 쉬었다 갈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많이 사니까 계속해서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자체는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 그리고 또 기대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화학업종이 좀 부진했다고 앞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워낙 강세가 좀 맞물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컸고 향후 전망도 밝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전망 어떻습니까? 일단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이 560억 매도를 보였고요. 기관에서 1,000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IT 업종과 동반 양매도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상반기에 가장 코스피 상반기부터 9월 달까지 봤을 때 가장 스타 업종이라고 보면 역시 화학과 자동차입니다. 근데 자동차는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 9월 말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화학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코스피 내에서 한 12.7%까지 올라왔습니다. IT 업종 같은 경우는 한 19.7%, 20%가 좀 깨진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성장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좋은 부분들은 있지만 지나치게 기관 수급 중심으로 좀 앞서간 부분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화학업종의 매도세와 함께 한 2, 3주 전부터 일부 화학주들은 이미 추세를 좀 이탈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강해지기 시작한 종목이 결국에는 정유업종으로 좀 업종 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유업종이 3분기 실적도 상당히 강하고 요새 또 유가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스위칭이 일어나고 있고 화학업종을 좀 지나치게 많이 담은 그런 기관 쪽에서 먼저 팔고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전기 가스 업종이나 은행 쪽으로 좀 갈아타고 있는 흐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화학업종 뭐 실적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일단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조금 관망하시는 관점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최근에 유가가 올라오면서 석유 화학 제품에 이제 원재료가 되고 있는 나프타 가격이 한 660불에서 730불까지 단기간에 좀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7일까지 국경절로 휴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발 모멘텀으로 화학주들이 처음에 올라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쉬면서 거기서 제품 구매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물론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도 좀 작용을 했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관의 포트폴리오가 좀씩 옮겨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학주에 대해서 섣부른 그런 저가 매수보다는 기관이 매수로 전환하기까지는 10월 달에는 일단 좀 관망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비중을 축소하시고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담고 있는 금융업종이나 내수주 쪽으로 조금 일정 부분은 포트폴리오 교체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 기대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막 마지막에 금융업종에 대한 이 코멘트를 살짝 해주셨는데 금융업종에 대해서 평가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코스피 상승률을 웃돌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진단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은행주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저평가된 업종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지난주부터 바닥에서 좀 시세가 나온 상황이고요. 다음 주 이제 금통위를 앞두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새 배추값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식료품 가격 물가 인상 상승률이 지난달 지지난달에 이제 4.9, 5.1%를 나오면서 우리나라 전체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시나리오로 현재 분위기가 좀 흘러가고 있는데요. 금리가 이번 달에 일단 인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2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은행주들이 안 좋았던 게 대손 충당금을 상당히 많이 쌓았습니다. 보수적으로 쌓아서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저번 분기에는 좀 빠졌었는데 그 부분들이 오히려 이번 분기에는 실적에 개선되는 기저효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은행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최근에 거래대금이 계속 6조 5천억에서 7조 정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증권주들도 충분히 기관의 수급이 확인되는 증권주들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해외 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는 경제 지표가 그다지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어닝에 대한 기대감, 우려가 좀 교차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미국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일단 미국 시장은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왔지만 사실 지금 미국 시장의 반등을 이끌고 있는 요인은 결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 지표가 오히려 안 좋게 나와야지 시장에서는 그 반대 논리로 오히려 경기 부양책이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제 시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지만 큰 영향력이 있는 지표는 아닐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에 발표될 미국 실업률 발표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 시장이 휴장 중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이제 유럽과 미국의 그런 지표에 대해서 지난주에 비해서는 조금 더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의 실업률과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들이 이제 목요일 날 ECB 유로존과 그 BOE 그 잉글랜드 쪽에서 이제 정책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요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거 결국 우리나라 외국인들의 매수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의 그 달러 약세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한 달러 약세 유동성
과잉 유동성이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도 혹시 금리를 인하하거나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은 지나치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 수급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7일날 발표되는 ECB 유럽 쪽의 그 정책 금리 결정이 어떻게 되고 또 코멘트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내일 또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일단 조정이 조금은 나왔는데 그다지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장은 또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코스닥 주에서는 이미 3분기 실적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 이제 IT나 뭐 건설 같은 종목들이 코스피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무거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중소형 건설주들 또 IT 장비주들은 상당히 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조금씩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종목들은 일단은 좀 접근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율 하락과 결국 다음 주에 금통위 이 두 가지가 현재 국내 증시가 가지고 있는 좀 큰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은행이나 증권주 중심의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기관의 포트폴리오 교체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업종 교체 과정, 그래서 화학업종을 매도하고 좀 전기가스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금융업종 또 건설업종을 좀 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쪽으로 일단 좀 시장을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IT도 좀 바닥에서 많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은 종가 때 좀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 IT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3분기 어닝 가이던스가 나오고 일단 본격적으로 돌리려면은 다음 주 13일 날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실적이 좀 좋게 나와야지 IT 업종에 대해서는 좀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일단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수 업종이나 금융 업종 중심으로 실적주 중심으로 시장을 좀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대투자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설시장 구조조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건설산업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장관은 지금도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8.29 거래 활성화 대책 이후 관망세를 유지해 옛날처럼 투기 세력이 불어난다든지 집값 급락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오는 19일부터 주요 외국환 은행에 대해 특별 공동검사를 실시합니다.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는 공동검사에서는 정부가 급격한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발표한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방안은 선물안뿐만 아니라 통화와 관련한 모든 파생 상품을 포함해 포지션 한도를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검사가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외국환은행 선물안 포지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KTX 정차역 등 역세권에선 용적률과 건폐율을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5배까지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해당 용토지역 건폐 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도역의 증축, 개량되는 대지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지사뿐 아니라 국토부 장관도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행들이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보증 한도 확대 등 지원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키코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정상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키코 피해 중소기업의 보증 한도를 확대 지원합니다.
또한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출자 전환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자기자본 대비 키코 손실액이 10% 이상의 영업이익률 3% 이상, 부채 비율 250%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하나대투증권이 국내 핵심 우량주에 투자해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채권형으로 전환하는 신한 BNP 좋은 아침 코어 컬렉션 주식형 펀드를 오늘부터 판매합니다. 이 펀드는 이익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30개 안팎의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신한금융투자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새 홈페이지에서는 화면 이동 없이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트레이딩 기능을 강화해 홈 트레이딩 시스템과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오늘부터 4주간 홈페이지 후기나 제안을 남긴 이용자 중 36명을 선정해 경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한카드는 고객이 자주 가는 거리의 가맹점에서 최고 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신한 하이포인트 카드 나노 F를 출시했습니다. 가입자는 서울 명동과 강남역, 인천 9월 로데오, 부산 해운대 등 전국 30개 주요 거리 중 한 곳을 고르면 해당 거리의 가맹점에서 최고 5%까지 추가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부화재가 재산 피해와 신체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주택화재 보험인 유행복가득 우리집 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목적물 가입 비율에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또한 화재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쳐 발생한 보상 책임에 대해 업계 최고 수준인 10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시아 지역 증시 일단 중국은 휴장이었고요. 일본 증시가 장중에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1.4% 오르면서 9,518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기준금리가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0.1%에서 제로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이 경제 선장에 따른 좀 부진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고요. 35조엔 규모로 자산 매입 계획까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